안녕하세요. 5678 시니어 컴퓨터 강좌입니다. 쉽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글 문서 작성 인터넷 강의를 좀 계속해서 올릴까 그럽니다. 물론 이 강좌도 요청에 의해서 올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그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또 웹사이트나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서 글을 쓸 때도 우리가 문서 작성이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자로 우리나라 프로그램으로 한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좌를 아마 10분은 이상 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첫 강 구성과 그다음에 한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이 한글 18 기준입니다. 14나 18, 20, 20이 나왔죠. 비슷합니다. 별 차이도 없고, 또 수시로 한글에서는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우리 깔고 나면은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것은 문서 작성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글의 부수 기능. 그러니까 요 하나는 이제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서 작성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확장자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이 아니고 얼마 전부터 또 이제 PDF 파일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어떤 기기를 사면은 주로 보면은 설명서에 거의가 다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은 어도비사에서 만드는 확장자는 PDF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한글이 PDF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PDF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리드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만 PDF가 보였는데, 요즘은 한글에서도 PDF를 지원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바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만 깔아놓고 PDF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PDF 파일은 뭔가 하니 확장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PDF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것도 한글만 깔아 놓으면은 얼마든지 설치해 놓으면은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글 중에서 맨 처음에 한컴 오피스 2018이란 이것을 열면은 자, 이런 기능이 나옵니다. 문서 작성을 할래? PDF 파일을 열어볼래? 안 그러면은 한컴 사전을 내놔서 뭡니까? 이 타자 연습을 한컴 사전을 내놓고 뭐를 찾아볼래? 그러면은 여기 한컴 타자 연습을 해볼래? 각자 이래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타자 연습기가 열리죠. 그래서 타자 연습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문서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자, 이 문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면은 우리가 18 버전부터 14 버전부터는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열립니다. 자, 여기는 그냥 바로 내가 쓰고 싶은 문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바로 가는 곳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서의 서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창장을 만들고 싶다라면은 이 표창장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글자를 내가 마음대로 고쳐서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지우고 이렇게 글을 쓰면 써지겠고요. 요 글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작성을 이렇게 열면은 문서 작성을 바로 이렇게 열기 전에 우리가 보통 한글 프로그램을 늘 쓰는 사람들도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라인 서식 문서 내려받기는 요거는 클릭을 하면은요, 한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 서식이나 글꼴, 클립아트 같은 것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외로 이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글꼴을 좀 더 요즘 한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글꼴을 내려받고 싶다 하면은 글꼴을 클릭하면은 요 글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서 내려받기만 클릭을 하면은 바로 내려받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글꼴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글꼴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여기서 바로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로 하면은 글꼴은 바로 우리가 글꼴이 내 컴퓨터에 글꼴이 자동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가 되고 이것은 꼭 한글만이 아니고 포토샵을 하나 다른 영상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글꼴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컴퓨터 문서 불러오기는 뭐 별 그렇게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온라인 서식 문서 내려받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한글 서식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인사말, 좀 경상도 말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아트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받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또 유틸리티도 이렇게 한글 코드 변환기 이런 것도 내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는 그냥 문서를 다시 한번 자, 그냥 문서를 작성하고 싶으면은 그대로 문서를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면은 첫째 창이 오늘은 기본을 하고 저장하는 방법까지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길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파일에는 주로 보면은 문서를 저장하거나 또는 새 문서를 내거나 불러오거나 또는 인쇄를 할 때 그렇게 쓰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로 보면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하면은 편집해 놓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로 편집입니다. 다른데 보기나 입력 또는 서식을 가더라도 나중에 편집할 때는 꼭 편집창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시니어들은 잘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집 있고 그다음에 서식 나중에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에 보면은 자, 여기도 편집에도 보면 크게 그렇습니다. 문서를 여러 편집 보면은 문서를 세로로 작성하겠느냐, 가로로 작성하겠느냐, 여백을 어느 정도로 남기겠느냐, 뭐 등등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형을 불러오는 곳이고, 여기는 어떤 그림을 불러오는 곳이고, 여기는 표를 넣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갖다가 요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글자를 몇 자 쓰고 그 다음에 한문 정도를 바꿔서 어떻게 저장하는가를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제 1강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우리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문서라는 것은 작성하고 나면 여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상하로 여백이 있게 됩니다. 이 여백은
여백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단축키는 F7입니다. F7을 누르면은 이 문서에 현재의 여백입니다. 보면은 위쪽에는 20mm와 15mm 우리가 머리말 꼬리말이 있습니다. 문서 작성에는. 그래서 위에 여백이 35mm 있고 좌우로 30mm 또 밑에 아래 여백이 꼬리말하고 아래쪽에도 30mm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4 종이를 가정을 했을 때 좌우 상하 3cm 정도는 여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백을 조금 내가 줄이고 싶으면은 여기서 여백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으로 또 이거를 20으로 이렇게 줄이면은 글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외로 넓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예를 들어서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서를 앞으로 작성하는 것은 상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자를 써서 간단하게 저장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걸 썼으면은 요 위에 보면은 글꼴은 뭐로 할래? 글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또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가? 네, 좀 크게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글자를 진하게 또는 글자의 색상을 바꾸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은 이렇게 해서 붉은색을 하면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요것을 나는 한문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글 14 버전부터는 이렇게 영역을 잡으면은 여기에서 뜻풀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 해놓고 이걸 한자로 받고 싶으면은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행복이 떴습니다. 이 행복은 아니죠. 여기 맞죠. 그런 이게 맞는데 요 밑에 보면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글자를 주로 요 한 입력 형식을 자 이렇게 한자만 바꿀 것인가 안 그러면 한자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한글하고 가로 엮고 한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한문으로 바꾸겠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행복 이렇게 바꿔지겠습니다. 글이 너무 굵습니까? 조금 그렇네요. 여기서 글꼴 찾는 것도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한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요건 행복을 글자를 자, 왜 자꾸 이렇게 되노? 자, 글자를 이것을 한자를 바꾸는데 한자 키를 클릭하고 나는 한자 키를 한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한글로 뭡니까? 토를 단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바꾸기 하면은 요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글자 앞이나 뒤에 또는 중간에 특수 문자를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수 문자는 끝을 갖다 넣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자, 오른쪽 마우스 하면은 문자표가 나옵니다. 그 문자표를 클릭하다 보면은 많은 문자표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로 많은 문자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하나 클릭하고 요래 넣기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은 문자도 색상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 놓고 여기에서 색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 놓고 자, 그다음에 저장할 것이냐, 인쇄할 것이냐, 또는 어떤 방법으로 저장할 것이냐, 예, 그렇게 뭐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은 자, 인쇄를 하려면은 파일에서 이렇게 인쇄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인쇄를 누르면은 물론 프린트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인쇄를 이렇게 누르면은 인쇄기가 뜨겠습니다. 인쇄기는 많이 달려 있으면 여러 개의 인쇄기가 이렇게 뜹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쇄를 보면은 몇 수만 저장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장을 할 경우에 자, 제가 저장을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하나는 그냥 그대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자,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한글 문서로 즉 말해서 확장자가 HWP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 그림 같은 걸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넣어가 간단하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뭐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그림을 하나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그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맨 처음에 여기서 우리 한글 문서로 저장을 했죠. 한글 문서로. 확장자는 HWP가 되겠습니다. 즉 확장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다는 식으로 다 같은 사람인데 예, 확장자 성이 다르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아까 있기 때문에 도로 바꾸면 되고요. 하나는 우리가 요즘 한글 아마 2014년부터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나면은 문서 형식에 이렇게 보면은 JP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은 JPG로 저장을 하잖아요. PNG나 그래서 JPG로 이렇게 또 JPG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림으로 저장이 되었고요. 아까 우리 PDF 파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외국에 보낼 때 또 그는 PDF는 세계 공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글 문서는 우리만 보잖아요. 한글에서. 그래서 이때는 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확장자를 네, 여기서 PDF가 잠깐만요. 예. 파일에서 PDF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PDF 저장으로 여기서 이거는 PDF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닫고요. 저장한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장을 제가 여기 해놨. 자, 요즘 제가 다른 폴더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냥 해놨네요. 자, 그럼 그냥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맨 처음에 그냥 순수 한글로 저장한 거는 HWP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게 우리 한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는 용량이 되게 많은 것도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낼 때는 PDF 파일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JPG로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유형을 어떻게 쓰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메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메일로 자기 메일을 클릭을 하고 메일 쓰기에서 뭐 보내는 사람이 저는 제게 자신한테 한번 보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파일 첨부를 하게 됩니다. 파일 첨부를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아까 우리 저장했던 곳에 가서 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한글 문서로 또는 PDF로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열기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저장한 거 있죠. 그림으로 저장한 것은 자 이렇게 눌려서 아까 우리가 JPG로 저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기 그대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면은 제가 쟤한테 보냈거든요. 지금 보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쟤한테 보낸 게 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JPG로 보낸 것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각자 파일로 보낸 것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카페에 자기가 가입한 카페나 이런 데 글을 올릴 때도 그렇습니다. 카페에 가서 제가 잠깐 여기서 글쓰기를 했어. 여기서 그냥 우리 테스트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그냥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가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은 아까 JPG로 저장해서 자, 이렇게 해서 JPG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기. 이렇게 하면 바로 이래 들어오겠습니다. 또 카페에도 파일을 올려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올려서 또 파일을 이렇게 해서 올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우리가 작성한 글을 보면은 파일로 올린 것은 이렇게 파일 내려받아라는 표시가 있죠. 이렇게 내려받아라는 거고 우리가 JPG로 문서를 작성했지만 바로 그림으로 저장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둘러보는 방법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 가지고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